확실하게 모아서 이번 생에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을 사는 방법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자본으로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까 부분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첫 번째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게 되면 첫 집부터 10억짜리, 20억짜리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교한 갈아타기를 통해서 반드시 누구나 급여가 많지 않더라도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게 이상해요. 저 역시 급여 180만 원을 받는 사회복지 공무원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면서 강남 입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집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규제가 많이 풀렸습니다. 비규제 지역도 많이 있고 저소득자분들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도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으시는 것만큼 내 집 마련의 난이도가 내려가요.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으로 좀 바꿔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평범한 직장인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라는 방법을 A에서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같이 해야 됩니다. 급여를 모으는 것, 모으고 불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모으는 것들은 의외로 단순히 이게 습관이 되면은 잘 모으실 수 있으세요. 열심히 모으기만 하시는 직장인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불리는 것들은 뭐 다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모으셨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관심이 생기고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도를 탄다고 하잖아요. 시장에 발을 담궈야지 물결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물결 바깥에서 계속 관망만 하게 된다면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물은 차가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예산 안에서도 어느 정도 모았다, 여기 안에서 첫 집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손을 뻗어서 좋은 집을 마련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큰 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잣돈이 적을수록 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피폐해져요, 삶이. 모으는 기간 중에 본인 너무 힘들게 되면은 소비에 대한 욕구가 어느 한순간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짧고 굵게 많이 모으고 빠르게 자본으로 치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5천만 원까지 모았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종잣돈 모으면서 공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공부도 하셨고 종잣돈도 좀 모으셨다라고 하면 금액에 따라서 보셔야 하는 지역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돈의 규모 플러스 어떤 방법으로 집을 살 것이냐에 따라서 급지가 좀 바뀌어요. 일반적인 3천만 원대 연봉을 받으시는 직장인들 5천만 원을 모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서울에 바로 입성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지역이 바뀌는 곳들,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과 인접해 있고 서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징검다리처럼 갈아타기 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예로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임장지도예요. 루트를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실 수 있도록 임장 루트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임장지도 중에서 시세지도라고 해서 전고점, 현재 매매가, 전세가 이런 것들을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루트와 시세까지 다 따드렸기 때문에 따라서 걸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지역도 낯설고 뭘 봐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고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보시는 방법은 번호 따라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별내역에서 별내역 위쪽으로 가십니다. 제가 왜 이 지역을 선정을 했냐면 별내하고 여기는 구리의 갈매지구라는 곳이에요. 별내지구와 갈매지구는 최근에 8호선이 8월 10일에 연장 개통을 했는데 별내역에서 27분 만에 잠실을 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권에서 서울이 됐다라는 느낌이 아마 강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철도가 있기는 있었어요. 경춘선이어서 철도망으로서 핵심 지역을 경유하지 않는 곳들이어서 불편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8호선이 잠실까지 가서 또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잖아요. 서울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경기권에서는 어떤 철도망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망의 영향을 집값이 되게 크게 받거든요. 불편하던 생활이 완벽하게 좀 바뀌니까 최근에 8호선 연장 개통의 호재를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역을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투자 가치
가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샘플로 가져와 봤습니다. 로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별내역에 내리셔서 이렇게 별내역 쪽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하고 약간 다른데 되게 새 아파트인데 외관으로 보면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쌀까에 대해서 한번 정보도 서칭해 보시면서 이런 연유 때문에 싸구나 이런 것도 현장에 가야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부동산에서 브리핑 받아보시면 소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 다음 오피스텔이 들어오는구나. 자이더스타라는 아파트는 별내 쪽에서 가장 대장이고 신축 아파트 내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임장 지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가가 13억이 가까워지니까 별내 지구는 2012년부터 입주한 지구예요. 아주 새 아파트는 많이 없지만 준신축 단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들인데 국민평형 기준으로 6, 7, 8억 선에서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 갭 투자로도 2억에서 3억 정도, 갭 투자에서 조금 더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1억대도 내 집 마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평형을 좀 더 낮추면 1억 언더로도 가능하십니다. 단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억대 아파트다라고 하면은 집값의 20% 있으면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1억 언더로도 이제 가능이 하니까 서울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진 돈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별내역이 여기인데 갈매역을 이용하던 기존의 갈매지구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8호선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 갈매지구는 다 신축 아파트예요. 2018년, 17년 이런 신축 아파트여서 별내역까지 올라가면 잠실까지 굉장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실 아파트가 20억 훌쩍 넘잖아요. 물론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철도망으로 20분대로 왔을 때 7억대, 6억대 이런 단지가 있다라는 거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되게 좋은 힌트가 되는 거죠. 이런 단지에서 좀 매매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갈아타게 되는 건데 서울 핵심지로 바로 갈아타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1주택에서 파도를 타고 있으면 저는 이제 갈아탈 때 한껏 잘 갈아타거든요. 갈아타기를 잘 하게 된다면 바로 다음 단계를 서울로 갈아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갈아타기 3번이면 여러분들 내가 살고 싶은 집에 거의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지역에서 이 정도면 오를 만한 집이다, 이 정도면 싸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 시세를 트래킹 하셔야 되거든요. 꾸준히 월 2번 아니면은 주 1회 하셔도 좋고요.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의 후보 아파트들을 매매가를 꾸준히 메모하면서 트래킹해요. 일단 내가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시기부터는 하시면 좋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보군을 정합니다. 개별 아파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프롭테크가 워낙에 잘 되어 있잖아요. 프롭테크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의 프로퍼티에다가 테크놀로지, 부동산의 기술을 입힌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되게 다양한 프롭테크가 있죠. 아실이라는 프롭테크를 사용하면 개별 단지 비교가 가능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 단지 비교라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개별 단지를 예를 들면은 저는 구로구 쪽하고 영등포 쪽 대표적인 단지를 그냥 가져왔어요. 되게 재미있게도 과거에 이런 시세 추이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잖아요. 06년부터 이렇게 거의 붙어 있었죠. 이렇게 붙어 있던 단지들 일명 거의 쌍둥이 단지인데 빨간 단지 방산, 레미안, 삼성이 2017년 이후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갭이 조금 벌어지는 모양새가 보이죠. 매매가가 만약에 지금 두 개 나와 있는 매물이 붙어 있다, 매매가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빨간색 단지를 사는 게 향후에 더 오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빨간색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잖아요. 지금 내가 매수하려고 했더니 14억이다. 그럼 저는 뭘 사야 되죠? 더 가치가 있는 빨간색. 왜냐하면 시세가 벌어져 있는 덜 좋은 단지와 더 좋은 단지가 매매가가 같다라면 향후에도 다시 제 가치를 찾아서 간격을 벌리거든요. 이 빨간 단지는 지금 급매일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원래 약간 벌어져 있는 단지 내에서 갑자기 매매가가 붙었다라고 하면 빨간 단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 단지들을 좀 비교할 수 있으면 과거의 시세 추이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벌어져 있는지, 매매가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아예 급지가 완전히 다른 상품인지 이런 것들을 개별 단지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진짜 불인이 분들은 이런 개별 단지 자체도 어렵고 어떤 거 활용하시면 좋냐면 강남구와 이제 구별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도봉구 상위 급지하고 하위 급지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잖아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비슷하죠.
많은 분들이 이쪽 구하고 이쪽 구하고 어디가 더 상위급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가 도대체 상위급지야? 모르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있어요. 보통 여러 단지 비교를 지역별로 크게 비교하실 수도 있고 개별 단지별로 비교하실 수도 있고 해서 더 오를 단지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호객 노무입니다. 이 탭들을 활용해서 돈이 없는데 지금부터 미리 봐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돈이 없으니까 봐야 돼요. 돈이 있으면 그냥 좋은 아파트 사면 되거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더 어려운 거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잃으면 안 되거든요. 그 돈 지키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크게 불리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실 진짜 제가 원하는 거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작해서 갈아타기에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실거주로 하세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예요. 실거주하는 집에서 가치가 오른다? 가장 좋은 케이스이죠.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일명 그냥 이사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본 규모가 적을수록 조금 자주 옮기시는 게 좋아요. 2년에서 4년 정도에 보시면은 여기 실거주 하시면서 공부하시거나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자금을 그동안 실거주 하시는 동안 모으셔서 조금 더 좋은 곳에 실거주 그리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실거주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보통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은 케이스입니다. 업그레이드 아니라 업그레이드하는 갈아타기 이렇게 되면 좋고요. 1주택만으로는 그냥 인플레이션 해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내 집 오를 때 다른 집도 올라가니까 그냥 1대1로 상위급지로 갈아타기가 어렵게 되죠. 이런 전략을 또 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요. 실거주로 하다가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 매수하고 첫 번째 주택을 매도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는 비과세 방법을 활용해서 두 집을 걸쳐가면서 세제 혜택 활용해서 자산을 1주택일 때보다 조금은 더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일명 퐁당퐁당. 간단한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일시적 2주택의 고급 버전. 상품과 지역을 좀 다양하게 하는 투자 방법인데 첫 번째 주택을 매수하고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주택 이거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매수하면서 두 주택을 장기간 6년에서 8년 정도 유지하면서 두 곳 다 비과세를 받으면서 신축 아파트 이 A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신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은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정말 큽니다. 이 방법 외에도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는 얼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각각의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첫 부동산 계약 어떻게 해야지 호갱 안 당하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워낙에 소장님이 중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서 눈탱이 맞은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의 첫 집을 마련할 때 신중하게 생각 안 하시고 금사빠 금방 사랑 빠지셔가지고 가계약금 넣으시는 경우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산에 안 맞는 집 혹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안 되는 집 이런 것들을 집을 얼마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좋아 보이거든요. 바로 저 가계약금 쏠게요. 이렇게 해서 가계약금을 쏘면서 그 가계약금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일종의 문자가 왔다 갔다 하면 계약이거든요. 가계약금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을 딱 사기 좋은 시기인 이유가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은 때예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집을 사기에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있어서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조금 더 과열돼서 규제책을 편다라고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더 늘어날 수 있고 규제 지역 더 늘어나서 적은 투자 금액으로 좋은 지역을 매수하기 더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도 더 쪼여올 거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정책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정부에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미국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규제가 더 풀어질 것 같진 않고 규제 속에서 더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련할 수 있을 때 저소득층 생애 최초가 내 집 마련하기 좋을 때 이런 시점에서 첫 집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집 휙휙 갈아타고 부모님 지원받아서 단번에 강남 슉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타가 오거나 포기하고 싶으셨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저는
신혼집 자체도 단칸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동기들이 번듯한 아파트에 전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거나 이랬을 때 부럽기도 하고, 아파트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부럽고,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도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내 집 마련하고 갈아타고 애쓰고 임장하고 하는데, 그냥 부모님이 도움받아서 턱턱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보면서 와, 부럽기는 했어요. 사실 부럽죠. 근데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부모님 도움받아서 내 집 마련한 그분들은 지키는 거에 급급할 수 있겠지만 나는 밑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다.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내공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산이 이렇게 정말 안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프첨프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만들어가는 게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성과를 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0으로 돌아가도 와, 나 다시 부자 될 수 있겠다라는 든든한 마음이 생기면서 바닥부터 스스로 만들어와서 되게 자랑스럽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활용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부러웠지만 결코 좌절하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이 시간에 직장에 다녀와서 밤에 공부하면서 한 번의 선택으로 부의 계급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자체가 최근 몇 달 동안 또 수억 원씩 시세 차익이 나고 오르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약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당연히 직장 다녀오면 너무 피곤하죠. 에너지들을 적절하게 잘 절약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으로 여러분을 담그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되게 힘들었어.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돈도 없고 밤에 임장 다니려고 하니까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결코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0년 전에 저를 진짜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로 아, 그때 힘들었지만 공부하기 너무 잘했다. 앞으로의 10년을 내가 또 잘 살 수 있는 힘을 그 10년 동안 비축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50대, 60대도 너무나 찬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통 30대, 40대 분들이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녀 키우고 부모님 안부 묻고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자산을 불리는 것을 우선순위 두시고 공부하는 시스템 안에 나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부에서 2주 동안 서울 입지 센스라는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는 것을 가장 우선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뚜렷한 목표와 방향이 생기면 어떤 열정과 의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느슨해진 마음을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달구는 작업을 2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인생 역전한 케이스 많이 궁금하시죠?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니까요. 10년 전에 첫집 등기를 쳤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열심히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10년 전에 첫 아파트 등기 치고 저는 3번 갈아탔습니다. 첫 집을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종잣돈을 마련해서 잠실에 재건축 아파트를 마련을 했고, 그 재건축 아파트가 또 이주를 하면서 이주비 대출을 활용해서 신축 아파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대체주택이죠. 그리고 그 대체주택에서 잘 거주하고 잠실에 마련한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가 될 곳은 제가 펜트하우스를 선택을 했어요. 40평형이 2개 포개져 있는, 제가 예전에 꿈꾸던 계단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입주를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죠. 10년이라는 기간이 제가 모든 주택을 다 실거주하면서 갈아타는 타이밍 가장 최상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시장에 계속 몸 담고 있었고 시세 트래킹하고 시세 그룹핑하면서 내가 다음 스텝을 밟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2억의 집으로 대출 2억으로 시작을 해서 좋은 집까지 닿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제가 비범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 있어서 오히려 능력치가 평균 이하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을 정도로 실수도 많이 하고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여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고 조금 여유를 즐기기도 하는데, 저는 이 과정 동안 성장하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서울 아파트 마련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0년 안에 서울 아파트 마련하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다라고 저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성실과 열정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돈이 부족해도 다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집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집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2024년 현재도 제가 보기엔 10년 후에 돌아봤을 때 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하지 않고 후회하실 건지 아니면 시작하고 나서 10년 후에 성장을 기뻐하실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